예, 예, 이번에 고3 여름방학 요 킬러 특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 여름방학 킬러 특강은요, 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킬러 문제들 여름방학 때 좀 싹 해서 주의회로 상당히 좀 빡센 편입니다. 그래서 주의회로 여름방학 동안에 그냥 킬러 문제들 싹 한번 정리하자고 미적분 위주고요. 뭐 수원수투도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겨울방학 때 빨리 시작한 킬러 사능관, 그 다음에 현재 학기 중에 킬러 정규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봤더니 킬러 문제 다루기 제일 좋은 그런 적기가 여름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주 2회로 상당히 좀 빡세게 나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킬러 교재 있고요. 수원수투, 미적분 기출에다가 신유형 킬러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투 킬러 문제랑, 그 다음에 좀 약간 드릴 문제들 모아있는 교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 자랑이고요. 예, 이렇게 많이 제자들이 갔다 의대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3이과 킬러 특강 해서 수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논술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능이 지금 이제 기하가 빠지고 이제 확통이 빠졌죠. 그래서 미적분, 수원, 수투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좀 이번에 3월, 4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는 거의 평가원이랑은 유형도 좀 다르고 크게 의미는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수원 수투를 공통과목을 1번에서 22번까지 줬는데 거기서 지금 문과 애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선택자리고 문과 애들은 거의 1등급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1번에서 22번 수원수투 공통 문제 중에서는 22번 빼고는 거의 어렵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하도 문과 애들 죽는다는 게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뀔 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았죠. 가장 많았던 예상은 미적분, 확통, 기하를 선택 과목들을 표준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어렵게 못 나오고 수원수투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공통해서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솔깃한 얘기죠. 선택 과목을 쉽게 내고 공통 과목을 어렵게 내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1번에서 22번까지 수원수투 공통 문제를 갖다 어렵게 내면은 문과 애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어렵게 나오면 미적분이 어렵게 나온다. 이제 대충 보이죠? 기하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하 선택자들은 지금 씨가 말라버리고 있고요.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분 거의 이게 굳어진 분위기인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또 요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변별력 질라면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원수투에서 22번 빼고는 다 어렵게 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22번이랑 미적분에서 2문제 정도, 한 28번, 30번 정도 킬러로 꼬아서 내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최악의 미적분 30번은 옛날에 굉장히 극악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죠? 2017, 2018, 2019 수능. 이제 30번 문제들이 굉장히 극악이었는데, 그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제 수업을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요 킬러, 준킬러, 요거 지금 이걸 해서 지금 21번에서 21번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이과 문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미적분, 기하, 확통을 표준 점수 맞춰야 돼서 선택 과목을 좀 쉽게 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왜 그러면 제가 수원수투 공통 과목은 쉽게 나온다고 예상하느냐면, 문이과 통합수학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수능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을 본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췄으니까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미적분이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수투는 쉽게 나오고, 그 대신에 22번은
하나 킬러 문제는 문과 애들 틀려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고 미적분에서 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올 텐데 요거 수투도 미적분이죠. 사실은 다함수 미적분이죠. 그래서 22번, 28번, 30번 요 정도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맞으려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학기 중에 해봤더니 또 이게 학기 중에 바빠갖고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름방학 때 좀 이거 시간을 내갖고 킬러 문제를 싹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수능평가 30번 기출문제도 그렇고 심유형 킬러 문제들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 많이 쌓이잖아요. 9월 정도 되면은 뭐 이제 모의고사 8월 되는데 애들이 손을 못 대요. 30번 빼고 풀고 22번 빼고 풀고 그런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문이과 공통으로 수원 수투가 좀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22번 30번을 빼고 풀면은 의대는 물론이고 좀 괜찮은 대학도 가기 힘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집중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이런 그 수원 수투 22번 문제 수투죠. 다항함수 미적분이라든지 미적분에서 출제될 걸로 예상되는 28번, 30번 이런 한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 세 문제. 사실은 그 수원 수투 20번에서 21번까지 거의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맞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서 이런 거 문제집들 푸는 걸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런 문제들 22번, 28번, 30번 같은 경우는요. 집중적으로 제대로 이게 선생님이 아예 각 잡고 그 제대로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런 스킬들, 문제 보는 관점, 접근법, 깊이 있는 분석 능력, 풀이, 이런 또 편법 풀이까지 해갖고 답만 내는 스킬이며 이렇게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거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풀기가 혼자서.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킬러 빼고 풀면은 가장 망할 수가 있다. 22번, 30번 빼고 풀면요. 22번, 28번, 30번 정도 빼고 풀면은요. 이게 지금 너무 쉬워져갖고 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수리 논술에도 대비가 되더라고요. 지금 재원생들요 딱히 이런 거 훈련을 하지 않은 친구, 그냥 킬러 수업만 열심히 들은 친구한테 수리 논술 한번 풀려가지고 잘 풀더라. 딱히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더니 논술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논술 들을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로 논술 커버가 됩니다. 제 양력이고요. 뭐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의대를 좀 많이 보냈습니다. 수업기획 의도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너무 많아요. 자료 많아요. 수업도 많고 자료도 많고 뭐 다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왜 재수상수 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업도 많고 자료도 많고 뭐 거의 사실은 몇 년 걸려도 못 풀만한 엄청난 양의 어마어마한 양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쌓입니다. 1년에 나오는 모의고사가요. 작정하고 풀어도 몇 년 걸려요. 다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서 가봤자 수능 보면은 뭐 쉬운 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리고 킬러도 틀리고 계산 실수도 하고 해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컨텐츠들을 좀 정리를 해갖고 요런 킬러 문제들 22번, 30번 및 뭐 준킬러 28번 요 정도 내지 뭐 21번 요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뭐 양이 많아질수록 다 못 봐요.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 무슨 기출 문제집,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나온 인간교재가 이만큼 쌓이는데 제대로 애들이 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탁탁탁 집어서 제대로 봐주자. 요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애들 많이 이렇게 수학 수업들도 몇 개씩 듣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점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래도 요새는 좀 쉬워서 만점이 좀 나와요. 제가 말을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킬러를 해서 다 맞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시험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문이과를 같이 섞으니까 상대적으로 미적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수능 최저 맞추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지역 학생들 내신 불이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능 최저를 같이 끼고 들어가는 의대 같은 데 들어가는 이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불리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빼도 내신으로 좀 비비는 약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내신으로 좀 올인하는 그런 비대치동이라든지 약간 지방 내지는 요런데 좀 약간 이제 아주 교육 특구가 아닌 지역들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수능 조금 미적분 같은 거 살짝 못 보더라도 1등급 맞추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과가 밑에서 수로 깔아주고 있어요. 문과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 100점 맞아야 되고요. 킬러를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1번에서 21번까지는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고 22번 같은 경우는 문이과 공통이니까 뭐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30번 같은 거는 되게 옛날처럼 꼬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시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적분 꼬아낼 거예요. 그럼 뭐 표준 점수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요. 그 문과 애들 때문에 1번에서 22번까지도 어렵게 못 내고 미적분도 선택 과목이라서 쉽게 내고 하면은요. 만점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쵸? 문이과 공통으로 수학을 보는 거는 오래 가긴 어려운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수업들을 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요 뭐 킬러 선행반 겨울방학 때 킬러 선행반 되고 학기 중 킬러 정규반인데 역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갖고 이게 초반에 하면 좋죠. 사실 겨울방학 때 킬러 마스터 하면 좋고 미적분이랑 해갖고 학기 중에 좀 해갖고 1학기 때 해갖고 하면은 내신 대비도 되고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름방학이면 또 내신이 끝나죠. 미적분 내신이요. 그래서 이때는 좀 킬러 문제를 자유자재로 좀 다룰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냥 여름방학 때 오세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이런 킬러 문제를 다루는 건데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2학기 딱 되면 또 수시 원서 준비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킬러 언제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고3 될 때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뭐 1학기 때 좀 킬러 이렇게 해서 단단히 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제일 좋은데 어려운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라도 오시라. 예, 왜냐면 2학기 때면 또 바쁘고요. 결국 킬러 제대로 볼 타이밍이 없어요. 언제 보냐 재수할 때 보는데 근데 현역 때 들어가려면은 여름방학 때 반드시 킬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수업이 전통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갖고 결국에는 좀 타이밍상으로 1학기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한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때 마스터하면 좋은데 그래서 여름방학이 킬러 문제 중점적으로 다룰 최적의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일찍 다루는 게 빨리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또 학생들 눈높이도 맞춰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오세요. 예. 먼저 볼수록 좋죠. 그래서 수투에서 바뀐 수능에서 학동사 라디오 다항함수 미적분 수투 22번 얘기죠. 22번이랑 수원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어느 선을 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문과 때문에. 일단은 문과가 같이 보는 과목은요. 어느 선 이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2문제 정도 엄청 꼬아서 낼 거예요. 2문제 정도. 변별력을 가르는 이런 킬러 문제로 출제될 거고요. 이 문제들 다 맞느냐가 수능 만점 및 의대 진학을 좌우하는데 입시 막판에 여름방학 지나면 늦습니다. 여름방학 지나면 시간이 안 나요. 9월 바쁘고 뭐하고 하면 수능이니까 여름방학 때 이거 안 들으면은 킬러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한 수원 수투 수업, 어중간한 미적분 수업, 아직도 미적분 개념, 뭐 괜찮아요. 지금 내신 기간이. 그래서. 뭐 괜찮은데, 문제는 여름방학 때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킬러 제대로 안 다루면은요. 이거 틀려요. 예, 이거 맞고 싶으면 재수업 들으세요. 예. 그냥 일반적인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타이밍 늦어버리면요. 수능 막판에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막판에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빡세게 무겁게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렇게 주의외로 좀 무겁게 갖고 가는 겁니다. 특강의 특성상 숙제 같은 건 아무래도 좀 완벽히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거예요. 숙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적당히 해오면은 제가 다 풀어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름방학 때 이거 킬러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맞고 싶으면 꼭 들으세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는 제가 제일 잘
예, 해주는 것 같아요. 논술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예, 좀 이렇게 예, 제 수업을 꾸준히 들은 친구한테 예, 그런 친구들한테 논술을 갖다가 좀 약간 훈련을 시켜보면요, 논술을 갖다가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들어서 주면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논술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요. 예. 뭐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면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너무 또 수가 적죠 해갖고 예. 뭐 로또 수준인데 확률을 생각하면 워낙 적게 뽑으니까 제 수업 들으면 노려볼 수는 있다. 자, 2022 수능 시험이요. 요거 어떻게 바뀌는가? 그냥 뭐 말씀드렸던 거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 경우의 수학 확률이 빠지는데 지수록을 꼬아서 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이과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건 못 나오다. 그래도 21번 같은 거, 뭐 22번은 다항함수 그 수투니까요. 21번 같은 거에서 뭐 지수록 함수 개수 세기 문제, 옛날에 그 빡셌던 거 있었죠. 굉장히 뭐 노가다로만 점 찍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점 찍기 문제들 다 수식으로 만들어 일반화 시켜갖고 다 좀 한 줄로 풀리게 다 가르쳐 줍니다만. 예, 그리고 또 전통적인 뭐 수학적이나 박스 문제는 어렵진 않죠. 프레팔도 어렵진 않죠. 그쵸? 쉽게 풀리죠. 뭐 도형이 아주 막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프레탈은 풀리고, 그 다음에 수학적이나 박스 메우기 문제 사실 쉬운 편이죠. 이것도.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왜 제가 이걸 언급했냐면은 이것들이 최근에 안 나왔어요. 프레탈이나 수학적이나 잘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왔는데 부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학적 비난법 수학적 비난법은 잘 계속 나왔죠. 참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쵸? 프랙탈은 좀 근데 아무튼 수학적 비난법 박스나 프랙탈 같은 경우는 원래 나오던 거 나온 거고, 지수록 함수 개수 세기는 최근에 좀 안 나왔었는데 노가다 이거 어려운 거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나오면, 근데 요거는 옛날에 문과 킬러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킬러를 공통 과목에서 킬러로 변별력 주고 싶으면 요 수원적 지수록 함수 요거 하나 꼬아서 점찍기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 22번 하나 꼬아서 내면은 그것만으로도 문과는 박살납니다. 아주 다 죽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롭겠죠. 그쵸? 거기다 좀 미적분 꼬아서 내면은 또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죠. 20문제 쉽게 내고, 한 문제 지수로그 함수 수원 꼬아내고, 22번 수투 당함수 어렵게 내고, 미적분에서 한 28번, 30번 정도 어렵게 내면, 만약에 제가 수능 수학을 되게 어렵게 낸다 하면 그렇게 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수능 수학을 어렵게 낸다, 지수로그 함수 요거 개수 세기 문제, 점찍기 개수 세기 문제 하나 내고, 한 20번 정도 하나 박아놓고, 그 다음에 22번 다항함수 미적분 문제, 다항함수 미적분 되게 까다롭게 내고, 어렵게 낼 수 있죠. 사실 익스포넨셜 삼각함수 들어가면 미적분이고, 안 들어가고 그냥 수식으로 하면 다항함수인데,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한 28번 30번 정도 되게 어렵게 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25문제 정도 내주고, 그냥 쉽게 25문제 정도 그냥 내주고 한 4-5문제만 꼬아서 내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게 하자는 거예요. 왜? 25문제 정도는 너네들이 직접 그냥 문제집 풀고,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혼자서도 가능해요. 근데 수원 킬러, 수원 킬러 하나 정도, 수투 킬러 하나 정도, 미적분 킬러 2개 정도를 꼬아서 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22문제 중에 끼케야 2문제입니다. 킬러는. 수원 수투 22문제 중에 끼케야 2문제입니다. 그 수원 하나, 수투 하나. 아니면은 그냥 수투 22번만 어렵게 내든지. 그래서 보기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원 킬러, 수투 킬러, 미적분 킬러를 한 문제 한 문제 2문제 정도 굉장히 꼬아서 냈을 때 그걸 다 맞을 수 있고, 특히 미적분 차원이 똑같은 킬러 문제라고 해도 차원이 다르니까 미적분 부분을 좀 인텐시브하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것도 되더라고요. 논술 대비도 되고, 예시문항 볼 때 예시문항은 별 의미가 없어요. 22번, 29번, 30번 다 좀 쉽더라고요. 네. 근데 예시문항 보고서 하면 안 되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같은 거 봤더니 3월 모의 너무 쉬웠고, 30번 킬러도 일주풀이도 그냥
근데도 문과 친구들 실제로 봤더니 확통 선택한 문과에서 1등급이 씨가 말랐죠. 미적분은 1등급이 엄청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고 아마 공통 과목을 그렇게 어렵게 내기 힘들 겁니다. 공통 문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투 킬러 문항 22번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 과목 킬러 문항이요. 그 다음에 28, 29, 30이 될 수도 있고 28, 30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되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수원 수투 1번에서 22번까지 중에서 20번, 22번 꼬아서 나오고 20번 지수로그 함수 킬러 문제 하나 받고 22번 수투 다항함수 미적분 하나 또 받고 그 다음에 28번, 30번 미적분에서 미분 적분 하나씩 또 킬러 문제 내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내면 그렇고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22번, 30번만 어렵게 두 문제만 킬러 쉽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네 문제 킬러 앞에서 공통 과목에서 2개 미적분에서 2개 이게 어려운 시험이고 어려운 경우고 쉬운 경우는 수투 22번 하나 30번 하나 요렇게 어렵게 내면 쉬운 시험이 됩니다. 다 맞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전체적으로 쉬워지곤 있어요. 확통 빠지기 때문에 또 확통 경우의 수도 은근히 또 계산 실수하면 최상위권 학생들 짜증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는데 더 쉬워졌습니다. 제가 이과 선택 과목 미적분을 쏠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도 뭐 실제 수능을 봐야겠지만은 예측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렇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수능 바뀌면 결과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쏠린다. 몰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결국 그냥 미적분 쏠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냥 묻지마 미적분으로 가고 있어요. 이과는. 그래서 기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선택들을 안 하면 더 안 하게 되죠. 그냥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통이 여러 모의고사들에서 현실화되고 있죠. 물론 또 미적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나가지도 않았죠. 미분적분 나가고 현재까지 모의고사에서 뭐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미분적분 나가면 막판에 기하로 쏠린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메인은요 미적분이다. 아무튼 그리고 기하가 쉬워요. 공간 벡터가 빠져 기하 문제도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공간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 벡터 빠지고 기하에서 평면 벡터랑 공간 도형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수준 킬러 문제 출제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썼는데 그냥 다 지금 미적분을 쏠리고 있어요. 지금 분소 과목이라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요. 실제로는 수능 봐야 되는데 결국 그냥 미적분으로 가고 있고 그냥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통입니다. 근데 미적분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고 확통은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이과 문과 차이 때문에. 수능 수학 만점을 위해서는요. 고3들 현역 생각보다 실제 수능에서 만점 맞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재수생들과 현역이지만은 특히 정시놀이인 친구들 이 동네는 정시가 대부분이니까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재수생 이상의 실력과 실전 대비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쉽게 공부해갖고 킬러 문제 안 풀고 30번 빼고 22번 빼고 뭐 빼고 하면은 22, 30번이면은 22, 30번 버리는 게 아니죠. 다 버리게 됩니다. 중간에 또 계산 실수나 또 안 풀리는 거나 해서 이렇게 좀 타성에 젖어서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고요. 심화 문제까지 해야 돼요. 특히 지금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러한 그런 28, 30번 뭐 내지 29, 30 미적이라든가 또는 22번 이런 수원 수투 공통 킬러 문제들 다 맞지 않고서는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한 25문제, 26문제 정도는 아마 던져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도 그렇게 나오고 물론 평가는 아니지만 정확히는 6평을 봐야 됩니다. 6월 평가는 봐야 되는데 근데 뭐 4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뭐 미적분 30번도 꼬아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 30이 다시 어렵게 내는 그런 추세가 보여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변별력 없는데 어떡합니까? 1번에서 22번까지 쉽고 문과 애들 때문에 어렵게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적분 꼬아야 되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도 다 어렵게 낼 수 없죠. 그래서 30번 하나 꼬아서 내고 하나 28번 정도 더 꼬아서 낼 수가 있다. 본 수업 특징입니다. 일단 그 30번 기출문제 어려운 혼자 못 푼 거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해주고요. 신유형 킬러 문제들. 그래서 따로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집들이고 인간교재고만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를 푸시되 30번 제대로 풀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요 30번 문제 제대로 풀기는 불가능해요. 해설지 같은 걸로. 인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런 킬러 문제 다루는 비법이 있습니다. 킬러 문제만 다루는 비법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킬러 문제를 혼자서 현역 때 혼자서 공부해서 킬러 문제 맞는다? 쉽게 나오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30번 나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전에서 힘들죠. 근데 예전에 뭐 2017, 2018, 2019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던 수능 시험을 그 30번 문제를 가서 현역 학생이 풀기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배워라. 언제? 여름방학 때 그냥 와서 킬러 특강 들어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기 대해서요 전략적으로 딱 접근해갖고 이 킬러만 딱 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럼 못 풀어요. 근데 이번 수능은 어떻다? 26문제 정도가 되게 던져주는 공통 과목 거의 던져주고 미적분도 앞부분은 되게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25, 26문제 던져주면 선어 문제 싸움인데 그 선어 문제를 놓친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오히려 되게 무서운 수능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쉬우니까. 킬러 빼고 쉬우니까. 그래서 어설픈 뭐 수원 수투 뭐 수업 듣고 뭐 어설프게 모의고사 이고 30번 빼고 22번 빼고 풀면서 뭐 나 그래도 뭐 어떡해요 80점대는 나오니 해갖고 수능 뭐 준비가 됐니 하면서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다들 눈높이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한 눈높이라면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데 대학을 특히 의대에 지망하는 경우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수업이 가장 좋을 겁니다. 킬러 문제 다루기. 의대지만 최상위권이면 학생 반드시 수강해야 돼요. 다른 수업 들으세요. 다른 인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푸시고 모의고사 푸세요. 다 좋은데 같이 하세요. 요거 제 수업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요. 되게 위험해집니다. 선어 문제 싸우면 선어 문제, 수원 수투 공통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미적분 한 두 문제. 나머지 26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뭐 미적분에서 한 서너 문제 어렵게 낼 수도 있긴 있는데 현재 되는 거 보면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고요. 제해처는 한 20, 22, 28, 30 정도 상당히 까다롭게 좀 꼬아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빠요. 애들이 뭐 수학도 듣고 이것도 듣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제 수업 제대로 들으면은 다른 수업인 모의고사에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번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예. 제 수업을 들으세요. 킬러를.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요. 편법 풀이도 해주고 정석 풀이도 해주고 체계적으로도 해주고 한 줄로도 풀어주고 막 해서 그 다음에 애들이 여기저기서 뭐 선별적으로 보긴 봤는데 문제집에서 애들이 보면 대충 알고 있는 게 이거 문제 형태랑 답만 이거 전에 풀어봤었는데 손도 못 대던 문제들이다 이러고 예전에는 문제랑 답만 기억하고 있어요. 요새는 답도 까먹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숙제 같은 걸로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숙제 또 어려운 문제를 못 풀 수 있죠. 그래서 숙제로 내준 거 갖고서 제가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술답안지 작성처럼 정리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근데 특강이기 때문에 숙제 검사나 이거는 뭐 첨삭이나 이런 거는 피드백은 좀 간단하게 들어갈 겁니다. 특히 주의하고 하기 때문에 숙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신유형처럼 안 되죠. 사실은 숙제 나가면 실제로 뭐 겨울방학 때나 1학기 때 개강해봤더니 숙제만 보고서 이거 도저히 이거 못 듣겠다 싶어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여름방학 때 오세요. 그리고 그냥 못 보면 끄적거리다 오세요. 뭐 이거고 이거 너무 어려우면 끄적거리다가 오시면요 다 이거 풀어줍니다. 근데 끄적거리고 본인이 풀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킬러 문제 피하다 보면 수능 때까지 피해야 돼요. 전날까지, 수능 전날까지 가면요. 킬러 문제 안 돼. 나머지만 맞지 하면은요. 26문제만 맞는 전략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좀 쉽게 공부하면 실제 그 26문제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실전 특화 수업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모두 정답 마킹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원 수투 드릴 교재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대비도 다 됩니다. 그냥 책 2권으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수능 수학에서 의대 가려면 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힘들어져요. 특히 킬러 문제가 또 옛날처럼 클래식하게도 좀 30번 같은 거 엄청 꼬아내는 경우 아주 고전적으로 30번 같은 경우
엄청 꼬아내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맞아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능평가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완벽하고 이렇게 총정리하고 생전 처음 보는 킬러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싶으면 준킬러도 봐줍니다. 숙제로도 나가고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킬러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이건 좀 약간 무리래갖고 다 숙제로 내주고 있는데 숙제로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고만 오세요. 문제예요. 예. 문제 보고만 오세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은 어디서 모르는지 그것만 체크해 오세요. 어디서 막히고 이 문제가 왜 어렵고 왜 안 풀리고. 킬러 문제가 종류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문제 30번 유명한 30번 문제나 예, 사설 모의고사는 신유형 문제로 있죠. 이제 신유형 문제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출 킬러 문제들 아무래도 공개되고서 좀 유명한 문제들이다 뭐 검증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애들이 슬쩍슬쩍 공부하면서 보고서 답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대로는 못 풀어서 문제와 답만 기억하고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숙제 조금 바꾸면 못 풀고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런 유명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직접 논술처럼 한번 푸는 훈련을 시킵니다. 논술처럼 직접 풀어봐라. 숙제를 그렇게 여기 시켜요. 예, 그 다음에 준킬러라는 거 1초 풀이법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사설모의 같은 이런 문제들, 예, 저 같은 경우도 다 신유형 문제들로 다 신유형 문제들로 이렇게 해놨는데 막 문제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나 출판물, 뭐 EBS 이런 거 오류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출제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도 있고 너무 선을 넘은 문제도 있고요. 좀 아무튼 조잡한 문제들도 있고 좋은 문제들도 있고 나쁜 문제들도 있어요. 몰라요. 애들이 그냥 막 문제집 사서 풀고 막 사설 모의 나온 거 푸는데 애들이 몰라요.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좋은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유형 킬러 문제들을 많이 갖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좋은 문제들만 제가 만든 이런 신유형 킬러 문제들은 다 검증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억지라든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뭐 문제 오류 이런 거 없습니다. 해갖고 선별한 신유형 킬러 문제들로 그러면 이런 신유형들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신유형은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까 전에 기출문제들은 논리적으로 다 논술처럼 하는 훈련을 하라고 했잖아요. 신유형은 거꾸로 답만 찾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논리든 뭐든 비약이든 뭐든 중간에 어떻게든 해서 좀 답만 찾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예, 미적분 킬러 문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다가 재승전에 고3 현역 학생이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신유형 킬러를 계속 던져줍니다. 뭐, 예, 미적분이 대부분이 수원 수투도 있고 막 계속 신유형을 던져줘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아까 전에 있었던 기존 수능 평가 기출 문제들은 일단 공개가 돼갖고 유명한 문제들이니까 사실 문제집들 찾으면 나오거든요. 해설이랑. 근데 애들 해설 봐도 잘 못 풉니다. 이것도 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기존 수능 평가 기출 문제들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뭐 여기저기 찾으면 답도 나오고 대충 해설도 있고 한데 이 사설 문제 같은 경우는 없죠. 신유형 문제들 제가 다루는 것도 기출도 다르지만 신유형도 다르니까 그래서 신유형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숫자 넣어보고 맞춰보면서 적당히 한번 찍는 훈련 답이 틀려도 되고 못 풀어도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면 좋습니다. 1초 풀인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제가 이렇게 푼 것 같다가 예, 유튜브에 올려봤더니 말이 많은데요. 말이 되게 많았는데 예, 3월 교육청 모의 30번 킬러 문제인데 이게 봤더니 문제가 재밌는 게 1초 풀이가 가능하더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요 그래프였는데 요걸 구하라고 했었는데 아니 이거 보면은 꼴이 예, 위로 볼록한 요런 꼴이니까 반띵해주고 꼴이 여기에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요거를 그냥 3n제곱으로 근사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3 해갖고 5 해주고 다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초만 풀려요. 1초면은
30번 문제가 1초 그리고 이거 난이도 잘못했어요. 물론 이거 실제로 하려면은 정석대로 하려면 이게 논술력은 이렇게 풀면 안 돼. 논술은 안 됩니다. 수능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또 이거 근위공식 넣어갖고 구해갖고 대입해갖고 또 이거 극한값 구한 다음에 극한에서 돌려. 근데 이게 가능한 편패 가능한 경우 이유는 극한이라서 그래요. 극한이면 그냥 보는 대로 찍찍찍찍 해서 하면 돼요. 극한이니까. 극한은 가능합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석풀이법이 생각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워낙 당황스러우니까 정석풀이법이 생각 안 나네요. 어떡하지? 편법 쓰세요. 이런 답만 내면 돼요. 수능에서는. 유효합니다. 왜 가르쳐 주냐면 편법풀이법을 정석만 추구해야 되는데 정석이 좋은데 왜 편법을 가르쳐? 이거 편법 아닙니다. 이거. 이론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극한은 가능해요. 극한이니까. 그런데 왜 그런 편법풀이법 같은 걸 가르쳐 주느냐?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석대로 안 되고 막 계산 안 될 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정석대로 푸는 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연습할 때 모의고사 볼 때 학원에서 문제 풀 때 그런 뭐 혼자서 뭐 자습하면서 문제집 풀고 뭐 인간교재 풀 때 그렇게 잘 풀던 게 수능에선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답만 구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런 편법풀이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왜 실전에서 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수능 시험장은 정말 극한의 상황입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물론 이런 논술형의 이런 그 정석풀이도 다 가르쳐 주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여름방학 딱 스타트하면 개강하고요. 뭐 19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일찍 하거나 한 뭐 1회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학사 일정에 따라서 거의 뭐 19일 정도 개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금 주의회인데 오후반이랑 저녁반이 있어요. 오후반 2시에서 5시 반이 있고요. 저녁반 이렇게 6시에서 9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주 2회인데 이거 좀 빡세요. 그 과제도 많이 나가고 한데 뭐 다 풀어오긴 아마 힘들 겁니다. 처음 듣는 학생들이 주 2회 수업이긴 한데 내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풀어오긴 힘들 텐데 풀어올 때까지 풀어오면은 신유형 킬러랑 그 수능 기출 킬러 중심으로 좀 열심히 풀어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빡세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좀 보내고 나면은 훨씬 이런 수학의 레벨이 높아집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수학을 다루는 업그레이드 본인의 그런 눈높이와 그런 수학적인 깊이가 업그레이드가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킬러 특강 끝나면 9월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8, 9월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여름방학 딱 끝나면은 이 시간, 오후 6시, 9시 요 시간에 그 월금으로 주일에 선택해서 주일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킬러 선행반인데 요거 같은 주말반 같은 경우는 계속 겨울방학 때부터 이어지는 반이래 갖고요. 진도가 좀 빠릅니다. 요반은 계속 진도 빠르게 나가고 그래서 요 수업 지금 홍보였었죠. 월금 주의반인데 오후반 2시에서 4시 그다음에 6시에서 9시 월금이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특강이고 그다음에 종료 후에는 주일에 킬러 정규반에서 월금 중에 택일로 해갖고 계속 수능 때까지 이어집니다. 킬러 문제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입니다. 특강으로 끝난 건 아니고 특강 끝나고도 또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뭐 킬러 정규반이란 거 있고요. 현재 학기 중에 해갖고 하는데 좀 학기 중에 아무튼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름방학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갖고요. 아무튼 그래서 5월 10일에 재개강하는 월금 중에 하는 현 킬러 정규반이 있습니다. 학기 중. 킬러 선행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주말에 하는. 그래서 1월에 조기 개강했는데 아무래도 좀 미적분이 버거웠는지 영재고 과학고 이런 친구들 위주고 상위권 학생들 위주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뭐 이렇게 향방 현재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지금 요 반은 되게 빠른 반입니다. 진도가. 그래서 만약에 또 들어오고 싶은데 난 되게 잘한다 하면은 이런 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수업에 대한 이제 고3 수업에 대한 이번 여름방학 킬러 특강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2번 들으세요.